편의점이 예전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그 점주형으로 많이 갔다가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뀐 게 이제는 본부임 체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좋은 점포는 본사에서 많이 가져가고 네.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점포들이 그런 유통이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통기업 중에 백화점을 앞서고 2024년 편의점 업계 마켓쉐어 1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지금 최근에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블랙 스완이라 하죠. 이 상황에서 연말 소비 상황도 이렇게 매출 성장에 동력에 약간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점 시장도 시간, 장소, 구매, 컨텐츠, 배송,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편의점이 지금 크게 성장하지만은 시장은 이미 이제 성장해서 좀 정체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인구는 이미 한국의 인구도 65세 이상 인구 초고령화 사회가 돼 있고요. 또 1인 가구가 3분의 1까지 올라가면서 편의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품력 강화에 지금 약진한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편의점에 주목되는 것도 있지만 편의점이 여러 가지 해외 진출하면서도 어려운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편의점 시장은 사실 주목받던 시장은 아니었었죠. 사실 네. 뭐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전으로 넘어간다면은 대형마트가 압도적인 1등이었었고, 그렇죠. 뭐 백화점 그리고 이제 편의점, SSM이 치고받고 했었는데 네. 어느 사이엔가 하나씩 편의점이 그 업계 하나씩 대표적인 업계들을 제치기 시작하면서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오프라인 업태별 보통 네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이 네 개를 축으로 해서 100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드디어 편의점이 백화점을 앞지르기 시작한 그런 그렇죠.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편의점이 지금 10월달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 구성비가 17.8%, 백화점이 17.2%, 대형마트 10.4%, SSM이 10.4%.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온라인이 한 50% 정도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 온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태들 봤을 때는 편의점이 이제 1등으로 부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던 거고요. 네. 물론 이게 6월 이후로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래도 이제 백화점이 소폭이지만 그 편의점을 앞서 나갔다가 이제 7월부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한 4, 5개월 연속으로 편의점이 백화점보다도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거래액 기준으로 거래액이 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또 플랫폼으로 부각이 됐다는 게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편의점도 1989년 시작하니까 35년 됐네요. 그러니까 편의점 시작하면서 매출 규모가 매년 올라가서 지금 이제 30조 원대 돌파했고요. 점포수는 이미 빅3가 거의 이제 대다수 차지하지만은 1위에 CU 한 18,000점 이상. 내년에 이제 목표가 한 19,000점 돌파라고 그러고요. 또 GS25가 비슷하게 한 300, 400점 포차를 쫓아가고 있고 미니스톱을 인수했던 세븐일레븐 좀 최근에 주춤하지만 그래도 픽3강 체제에서 한 5만 5천 점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편의점 왕국을 달려왔던 일본 같은 경우도 2, 3년 전에 이제 5만 6천 점 이내에서 지금 점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점포수 상황에서는 더 늘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출점, 퇴점하는 이 구조가 계속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입장에서는 매출 규모, 객단가도 올리면서 자꾸 최근에 보니까 신상품이라든가 인기 상품, 주력 상품, 소싱하면서 자꾸 지금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성장 동력을 찾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팬데믹 이후로 이 백화점, 대형마트 좀 점포 폐쇄 어려움을 겪어서 네. 그때 이제 편의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네.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근거리에 있는 좀 간편하면서 가성비 있는 쇼핑몰을 찾다 보니까 편의점이 좀 부각됐던 것 같고 편의점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전보라면 같은 것도 있고 뭐 연세우유빵이라든지 정말 트렌디한 MZ세대들을 끌어들이는 그 역할을 했던 맞아요. 상품들도 굉장히 다양했었고 그 결과가 작년에는 이제 백화점이 편의점보다도 한 0.7% 정도 그 구성비로 보면 앞섰었는데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아직까지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백화점이 편의점을 약간 앞서고 있어요. 0.X% 앞서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마지막 그 더 심은 지금 같은 트렌드, 즉 편의점이 백화점을 앞서 나가는 트렌드가 이제 10월달 이후로 11월, 12월 이제 깊게 되고 나면은
2달 동안에 과연 어느 유통업계가 더 좋은 실적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오프라인의 왕자가 바뀔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백화점도 물론 이제 그 매출이 드랍됐던 것 중에는 이상고온 때문에 네. 의류 매출이 굉장히 컸는데 그거가 지금 계속 매출이 안 나오는 그것 때문에 고전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네. 백화점도 반격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 11월, 12월 매출에서 과연 오프라인의 왕자가 어디가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편의점도 백화점도 마찬가지지만 편의점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백화점도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가 신장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한 뭐 70%에 육박하는 백화점들은 뭐 제자리 거래 아니면 역신장하고 있는 반면에 최상단에 있는 한 20%밖에 안 되는 백화점이 성장을 견인하듯이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업계에서 본다면은 빅5가 있는데 물론 뭐 빅2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그렇죠. 빅5까지라고 쓸 수도 없을 정도로 CEO와 GS가 압도적인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두 업체 GS25, C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그 하단에 있는 나머지 업체들, 즉 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지 네.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지 홈플러스 365라든지 네. 그런 데들은 지금 굉장히 좀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내 CU냐 GS25냐, 그러니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GS25가 좀 앞서가고 있거든. 매출액은 GS25가 앞서가고 있고요. 점포수하고 영업이익은 사실 CU. 비제프 리테일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두 회사들은 이제 1, 2 다툼하면서 가는데 윈스톱을 인수했던 롯데, 세븐일레븐이 참 최근에 보니까 좀 주춤하더라고요. 뭐 그룹 전체의 영향도 있지만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 2에서 이제 3위는 좀 3, 4위는 좀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세븐일레븐이 야심차게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전에 보면은 뭐 바이더웨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더웨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좀 밀릴 때마다 뭐 수천 개의 점포들 갖고 있는 미인스톱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또 이제 이 경쟁사들을 M&A 하면서 네. 그 3강으로 계속 뛰어들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3년 전에 이 미니스톱을 인수했을 때도 3,000개 뭐 달하는 점포지만 그 점포들이 다 그게 정상적으로 세븐일레븐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그걸 힘을 받아가지고 갔으면은 지금 상강이 됐겠죠. 점포 네. 수로도 그랬을 텐데 재밌는 건 그 이후로 오히려 점포가 몇천 개를 인수했는데 지금 전체 점포 수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사실은 제대로 전환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점당 매출액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큰 표차가 나더라고요. 점당 매출액으로는 또 이 GS라든지 CO보다도 나머지 업체들이 굉장히 좀 점당 매출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효율적인 면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거기다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 본사에서 뭐 이마트 24도 그렇고 뭐 세븐일레븐도 그렇고 뭐 그룹 차원에서 몇 천억 정도의 지금 자금을 투자하면서 계속 인공호흡도 시켜주고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또 거꾸로 발목을 잡더라고요. 영업이익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자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타격을 받으면서 매출이 드랍되는 것뿐이 아니라 영업이익도 적자가 지금 계속 심화가 되면서 오히려 2강에 대비해서는 계속 좀 멀어지는 구조로 가지 않나.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 뭐 최근에 일본도 해외도 많이 다녀보셨지만은 편의점왕국 일본은 한 5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븐일레븐 재팬 옛날에 이제 1992년에 미국의 세븐일레븐 사우스랜드사를 갖다 인수하면서 재팬이 돼갖고 글로벌로 한 8만 점포가 있거든요. 한국도 거기 이제 코리아가 있으니까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점포를 확장하면서 보면은 결국 매출 규모는 일본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110조 원입니다. 그리고 점포수는 5만 5천, 5만 6천에서 이제 2, 3년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의 편의점 매장 규모가 다릅니다. 한국은 상당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고 일본은 매장이 25평, 30평, 50평까지 가는 매장도 있고 앞에 이제 파킹에서 주차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일일 평균 객단가가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도 한 6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400, 500대인데 한국의 평균 150, 200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매장이 협소하니까요. 그래서 이 점포 숫자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본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점포는 작지만은 매출 규모도 한국에 보면 30조 원에 110조 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점포가 줄지만은 경쟁력 강하게 해서 지금 매장 품질 강화, 뭐 무인 매장도 활용하면서 계속 가치지향적으로 이제 팔리는 상품을 지금 계속 전진 배치하거든요. 근데 여기 맞춰서 이제 한국도 지금 최근에
특징이 뭐냐면 이제 편의점에 생필품, 신선식품, 합리적인 가격, 가성비 중심 상품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초대용량 간편식, 뭐 GS도 사실 뭐 팔도 점보 도시락 출시했고요. 또 관련된 이제 세븐일레븐도 세븐일레븐 셀렉트 해갖고 뭐 불짜게치, 짜장 라면하고 계란 치즈 더한 거. 근데 지난번에 CU도 지금 뭐에 위스키를 갖다가 뭐 10,000원 전후에 그 위스키에서 뭐 5만 병 이상 팔렸다 그러고 결국은 MZ 세대가 찾는 것도 있고 동선이 좋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을 갖다 많이 런칭해서 자꾸 파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일 다른 백화점이나 네. 마트의 그런 업체 마케팅보다 편의점 마케팅이 더 빠르고 네. 더 트렌드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에 보면은. 네. 뭐 흑백 요리사가 지금 히트를 치자마자 그쵸. 각각 편의점 특히 CU라든지 GS 같은 데는 발빠르게 뭐 티라미슈 같은 거 엄청나게 화제됐지 네. 않습니까? 그런 마피아가 만들었던 티라미슈를 출시하기도 하고 또 그 급식 네. 대가가 만들어 놓은 그 도시락도 바로 나왔더라고요. 물론 네.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던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지 그런 것들 사기 위해 가지고 특히 뭐 그런 티라미슈를 사기 위해 가지고 그쵸. 줄을 쓰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뭐 선물 공세를 하고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물건을 자기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트렌디하고 가치가 있다. 남들보다 내가 한 번이라도 빨리 사가지고 이거를 무슨 뭐 SNS 올릴 수도 있고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그 가치의 몇 배를 주고라도 구입하는 그런 시대가 돌입하다 보니까 네. 그걸 빨리 캐치해 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네. 유통업체보다도 좀 몸집이 좀 가볍지 않습니까? 네. 좀 가볍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MD들이 더 그만큼 트렌디한 그런 상품들 개발에 확실히 더 좀 뭔가 좀 뭐 재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편의점이 앞서 나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네. 그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서 오늘 점심 미팅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이제 미팅 중에 나왔거든요. 과거에는 뭐예요? 그냥 생존하려면 적자 생존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데입니다. 속자 생존입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보다 남보다 빨리 앞서가는 걸 해서 고객을 잡아서 고객을 낙인해갖고 이걸 매출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갖다가 빨리 회전시키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경쟁 기업이 비슷한 건 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 이제 속자 생존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빨리 속도를 내면서 고객을 갖다 끌어들이는 이쪽도 좀 앞으로 주목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물론 뭐 편의점이 무조건 계속 확장한다라는 거는 이제는 네. 이제 사실은 끝났다고는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 55,000개 편의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이 엄청난 그런 국토 면적과 인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거의 뭐 붙어가고 있다는 네. 얘기는 우리나라만큼 편의점이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는 생각도 해요. 네. 국토 면적당으로 봤을 때. 그렇죠. 거기다가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진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우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너무나 근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점당 매출로 봤을 때, 즉 출점을 신규로 했을 때 그 매출이 나오는 게 이전하고 많이 좀 틀려서 네. 운영도 어렵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임금도 최저임금이 10,000원 넘어가면서 이제는 진짜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편의점을 부부가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진짜 한 18시간씩 운영을 해도 네. 아르바이트 월급도 주고 나면은 남는 것도 없을 정도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고정비 이거저거 다 빼면 많이 좀 그게 어려워졌죠. 이런 또 유해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이 예전에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그 점주용으로 많이 갔다가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뀐 게 이제는 본부임 체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출점을 하거나 이제는 본부에서 자기들이 자신의 그 자본으로 하고 이제 점장을 이제 월급쟁이 점장으로 그리고 두는 방식으로 점점 구조가 바뀌어 나가는 것도 그런 트렌드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아서 뭐 좋은 점포는 본사에서 많이 가져가고 네.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점포들이 그런 또 자영업자들한테 남게 되고 그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이제 그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사실 그게 조금 그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풀뿌리부터 좀 흔들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더 이상 확장된다기보다는 앞으로는 확장보다는 이제는 점당 매출이나 아니면 점당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도 좀 듭니다.